초보자들을 위한 자바스크립트 UI 인터랙션 강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기반의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HTML로는 웹의 내용을 작성하고 CSS로는 웹을 디자인하며 자바스크립트로는 웹의 동작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주로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되나 Node.js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서버 측 프로그래밍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포함된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을 진행할 때 에디터는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자, 먼저 PDF가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시 파일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예시 파일을 보게 되면 스타트 경로는 이제 시작을 할 파일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완성된 파일들은 지금처럼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된 레퍼런스에 대한 내용들은 PDF 내용으로 전달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PDF가 전달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코드식으로 전해드리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강좌의 내용은 챕터 1과 챕터 2로 구성되어 있고요. 챕터 1은 기본적인 문법 체계를 익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챕터 2에서는 자,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활용 예제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HTML과 CSS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익숙하게 다루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그 이상의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다음 강좌의 준비적인 내용들이 저희가 이크마스크립트 버전의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해당 내용들은 이번 강좌를 통해서 일반적인 웹 UI를 구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좌를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접근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할 일들이 자, 먼저 URL 저희가 이제 PDF에 보시게 되면 해당하는 PDF의 전달 내용들이 이렇게 있죠. 자, 먼저 전달해 드릴 내용들은 뭐가 있냐면 자, 돔을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돔이라고 하게 되면 자, 일반적인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로서 HTML에 대한 이런 HTML 보통 이제 HTML 산출물이라고 하죠. 자, HTML 산출물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돔 선택의 기초에 대해서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해당하는 노드를 지정해야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돔이라고 함은 자,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것의 약자가 되고요. 해당 요소들을 선택하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레퍼런스를 한번 열어보면 다음과 같죠. 자, 지금처럼 이제 각각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돔이라고 하게 되면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런 도큐먼트 오브젝트에 따른 이런 성향과 그리고 명령어들을 분석하는 거죠. 자, 각각의 속성과 그 다음에 메서드들이 있는데요. 자, 영문으로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학습하는 게 자, 돔을 학습하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해야 저희가 다음에 UI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기본기가 있어야 저희가 UI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에 관련된 선택 방법들 그러니까 도큐먼트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HTML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에 CSS에 대한 지식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강좌의 내용을 저희가 그 에디터로서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에디터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지금 브라켓이라는 에디터를 쓰고 있고요. 자, 스크립트 내용을 접근할 때 일단 HTML에 대한 이런 요건들을 저희는 DOM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하나하나의 요건들을 저희는 DOM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요건들을 제작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것들이 뭐가 되냐면 이 DOM에 대한 선택사항들은 해당하는 지금 노드가 이제 발견이 돼야 그 다음에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완성될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를 기입할 때는 저희가 이제 지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기입할 수가 있죠. 자, 스크립트 방식으로 기입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옛날 방식에 해당되는 타입이라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텍스트 자바스크립트 방식으로 이렇게 기입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rc 기법으로 해당하는 URL을 입력시켜서 외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기법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챕터 1에서는 이런 외부 스타일 방식들을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인 화면의 로딩 타입을 지금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는 지금처럼 해당하는 DOM이 출현된 이후에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버전이 HTML5 버전인데, 자, HTML5 버전에서는 지금 타입 방식을 작성하지 않는 걸로 지금 규정하고 있죠. 자, 먼저 이제 각각의 요소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두 가지 테스트 과정을 할 겁니다. 먼저 저희가 테스트 과정은 첫 번째 기법은 자, 테스트 기법이죠. 자, 테스트 기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요건은 저희가 이제 로그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로그라고 하게 되면 요건 기록이죠. 그죠? 기록을 만드는 기법인데, 자, 그래서 자, console.log 기법으로 해당하는 출력을 함으로써 해당하는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지금 작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브라우저용 그런 로그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보게 되면 자, 앞선 이런 명령어들은 저희가 보통 이제 이 명령어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되고요. 이 명령어를 가지고 있는 대상은 저희가 콘솔 데이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은 이제 일반적인 브라우저를 지칭하고 있죠. 자, console.log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로그를 출력하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 console.log 처음에 hello javascript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로그 창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자, console.log라고 출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 브라우저 상에서 테스트 브라우저가 있겠죠. 자, 테스트 브라우저 상에서 저희가 이제 개발자 모드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개발자 모드를 열어 놓으시고요. 자, 새로 고침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지금처럼 자, 로그로서 이렇게 헬로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출력됨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해당하는 스크립트들을 확인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확인하는 바 기법이 한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기법으로 확인해 나갈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법은 로그 기법이고요. 자, 두 번째 기법은 바로 자, 두 번째 스타일 기법. 자, 스타일 기법은 저희가 이제 그 해당하는 노드를 지정한 다음에 그 노드에 따른 스타일을 지정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은 저희가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돔을 선택한다. 그리고 노드를 선택한다. 자, 노드라고 하게 되면 일종의 이 세 가지의 것들을 보통 노드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노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노드라고 하는 이유는 이 해당하는 요건들이 하나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는 입장에서 자, 노드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돔이란 용어도 쓰고 있고요. 자, 같은 용어죠. 돔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런 용어를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 노드는 이제 가지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기법으로 선택 요건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스타일 시트를 작성할 때 CSS를 작성할 때 예시를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자, 예시를 들어드리면 일단 지금처럼 바디란에 적혀져 있는 이런 요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보통 태그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건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점으로 적혀져 있는 이런 기법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저희는 클래스라고 하고요. 직접적인 스타일로서 등장하지 않았지만요. 여기서 ID 기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노드를 선택할 때 어떤 기법들이 활용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이제 돔이라고 하게 되면 세 가지 기법으로 참조가 되어질 텐데요. 일단 돔에 대한 기법들은 먼저 태그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ID 기법이 있고 클래스 기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법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이 돔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의 데이터 유형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해당하는 요건들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인 데이터 형식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 데이터 형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야지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 형식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변수란 데이터 체계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변수란 데이터 체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열이란 데이터 체계가 있고요. 그리고 오브젝트라는 데이터 체계가 있습니다. 자, 세 개를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돔이라는 기본적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돔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본 데이터 형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변수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해 드릴 텐데요. 자, 변수라고 하면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를 담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변수라고 합니다. 자, 변수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영문으로 지금 바리어블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먼저 자, 숫자형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자형의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불값이라고 해서 참 아니면 거짓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변수를 선언한다 했을 때 선언한다라는 건 그 위치에 지정한다라는 거죠. 이 지정할 때는 바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돔을 참조할 때도 한 대상에 참조시킬 때 이런 바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고요. 자, 실제로 이제 변수를 선언하거나 배율을 선언하거나 아니면 오브젝트를 선언할 때 모두 사실은 바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n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n이라는 변수를 10이라고 대입해 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자, 이 데이터는 이제 10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변수가 되는 거죠. 자, 바 n은 10이다 라는 데이터로 입력 양식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 n이라는 변수에 대한 활용, 값의 활용이 있어서 두 번째 데이터를 입력시킨다 했을 때 여기서처럼 자, 버스라고 입력하게 되면 요번에는 자, 시작은 지금처럼 숫자형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타입은 자, 문자형으로 대입된 그런 타입이 되는 거죠. 이런 유형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펄스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해당 값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console.log, 즉 브라우저의 기록값에 의해서 저희가 값들에 대한 정의를 확인해 나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값을 찍어보면 자, console.log 여기서 n을 찍어보시면 자,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펄스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값을
확인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지금 브라우저 값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펄스라는 값이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해당 값이 펄스라는 데이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주석을 처리할 때 지금처럼 슬러시 두 개로 한 줄 주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을 확인해 볼 때 저희가 이제 배열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배열이라는 데이터는 보통 이제 어레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배열에 담긴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배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배열 데이터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 유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덱스 값을 기준으로 저장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인덱스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저장될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의 값의 유형의 정의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어레이 1번에 대한 것들은 이런 생성자를 통해서 배열을 선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 1, 2, 3, 4, 5 이렇게 해서 이제 선언해 놨다고 하겠습니다. 자, 선언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배열을 찍어줄 때 자, console.log 이렇게 했을 때요. 저희가 어레이 1번을 이렇게 찍게 되면 자, 로그는 여기만 찍혔죠. 그죠? 이렇게 해서 로그를 찍어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로그를 찍어주시게 되면 분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를 찍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해당하는 값들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브라우저를 통해서 값을 확인해 보시면 자, 6개의 데이터가 출력됨을 알 수가 있고요. 이는 저희가 어레이 데이터로 확인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레이 형식으로 지금처럼 length라는 속성이 이렇게 있고요. 자, 6개의 값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레이에는 대단히 많은 속성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만 저희가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돔을 선택하기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 속성에 대해서만 전달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 지금처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가져올 수 있냐면 자, console.log 자, 어레이 1번에 자, 0번 데이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말 그대로 지금 첫 번째 데이터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 0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출력된 값을 한번 보시면 지금처럼 자, 0 데이터를 얻어올 수가 있죠. 지금처럼.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선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식으로 선언할 때는 보통 이제 자, 일반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입 방식을 사용하라는 거죠. 자, 대입 방식을 사용해서 지금처럼 1, 2, 뭐 이런 방식으로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자, 3까지 쓸게요. 자, 쓰게 되면 그럼 1, 2, 3라고 썼죠. 자, 1, 2, 3라고 쓰게 되면 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가져올 때 동일한 방법으로 자, console.log 해당하는 어레이 2번이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배열 데이터 그대로 출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하게 되면 지금처럼 1, 2, 3 데이터가 얻어지게 되고요. 자,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레이 1번에 어레이 2번이죠. 어레이 2번에 0번이다. 이를 콘솔 값으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콘솔 값으로 출력하게 되면 그럼 이제 1이라는 내용이 출력되겠죠. 그죠? 1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출력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값들을 출력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를 저희가 이제 일률적으로 추출해 오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데이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세 번째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오브젝트거든요. 오브젝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브젝트가 됩니다. 자, 오브젝트 형식은 저희가 인덱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키값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어떤 식이 이루어져 있냐면 이제 가장 유명한 데이터 타입이죠. 자, 오브젝트라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어떤 형식을 담아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1번에 대한 내용들은 뭐 일단은 처음에 뭐 버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2번에 대한 내용은 트레인 뭐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얻게 되면 그러면 이제 콘솔 값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얻어낼 때는 자, console.log 데이터 1번의 오브젝트의 데이터 1번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속성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console.log의 오브젝트의 데이터 2번이다.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키 데이터 형식으로 버스와 트레인들을 출력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출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타입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로고 값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값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일괄적으로 한번 저희가 소개해 드려 보면 자, 일단 이제 값을 가져오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자, 포문이라는 그런 타입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 타입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면 자, 포문이라는 건 반복문이죠. 그죠? 반복문 타입으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은 포문의 타입들과 그 다음에 while 타입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지금처럼 돔을 선택하기 위한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형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포문 타입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 타입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면 자, 포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로직이 지금처럼 i는 0이다. i가 10보다 작다. i는 플러스다 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이런 루프부가 만들어지는데요. 루프부를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자, 초기값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값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처럼 다음 값을 지정하게 되는데 자, 초기값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제 i는 0이라는 값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자, i는 0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라고 하게 되면 i는 10보다 작다라는 조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i는 0이기 때문에 i는 10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조건 성립이 되었죠? 하게 되면 이제 로그를 출력하는 거죠. 자, 여기서 로그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console.log i 값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이를 저희는 이제 반복자라고 하는 거죠. 자, 반복자 i를 통해서 해당하는 값들을 출력받게 되는데요. 일단은 i는 0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i는 10보다 작다라는 조건 하위에서 지금처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0, 1, 2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값에 대한 루프 방식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이제 i는 0부터 시작된다. i는 10보다 작다 라는 조건이 시작되고요. 하게 되면 이제 반복적인 구문이 만들어지죠. 로그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i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럼 1이 됐겠죠. 자, 마찬가지로 조건을 비교하고요. 조건이 합당하면 또 출력하고 하다가 i가 10이 되는 순간이 있겠죠. 10이 되는 순간에는 출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를 저희는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반복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돔을 선택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해당하는 구문을 한번 보게 되면 자, 0, 1, 10이 됐을 땐 출력되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은 자, 구문을 보게 되면
10은 10보다 작은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출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10은 10보다 작은 것이 아니니까 출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그 값을 출력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값들을 확인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기법들이 바로 노드를 선택해 나가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성향의 코드가 된다는 거죠. 자, 이를 저희는 이제 반복문이라고 하죠. 그죠? 포반복문이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저희가 반복문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유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선택 요건을 만들 때 포반복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포반복문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반복문 조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요건들을 좀 바꿔보면, 자, 반복문이라는 요건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요건은 포반복문이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학습 내용들을 좀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른 유형들이 지금 포반복문에 대한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제 루프부가 여기에 이제 한꺼번에 써진다라는 것이 장점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 단점이라고 하게 되면 좀 로직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로직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건 i는 0이다, i는 10보다 작다라는 요건이 첫 번째 실행되고 그 다음에는 다음 루프 조건이 됐을 때 i는 하나 증가시킨다 라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학습을 할 때는 자, 첫 번째 원래 배우는 반복문 형식이 while 반복문이라는 걸 저희가 공부합니다. 자, while 반복문이라고 하게 되면 먼저 조건을 정할게요. 자, j는 0이라는 이런 초기값을 바깥쪽에 만들어 놨죠. 자, 아무래도 이제 초기값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구문을 쓰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자,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j가 10보다 작게 되면 자,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들이 포문과 달리 산포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console.log에 예를 들어서 J를 출력한다 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J++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냥 하나 증가시킨다라는 그런 연산식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연산을 증가를 시키게 되면 자, 증가량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증가량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반복문 타입이 하나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값들이 하나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해당 내용이 출력이 되고 있죠. 그죠? 해당 내용은 다음처럼 자, while문으로도 똑같은 로직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보게 되면 자, 다른 방식도 저희가 익힐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방식을 익힐 수 있냐면 저희가 만약에 이제 10으로 접근했다라는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10으로 접근하게 되면 아주 기초적인 반복문에서 이거는 처음부터 이제 오류로 발생되게 되죠. 자, 10보다 지금 기초값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10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 자, 로그 출력이 안 되겠죠. 자, 로그 출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 출력되지 않죠. 자,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두와일 구문이라는 구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준비된 구문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두와일 구문이고요. 자, 일단은 이제 똑같이 정해 볼게요. 아까 전에 변수를 지정한 것처럼 k 값에다가 10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보다 작다란 조건을 만들어 볼 텐데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출력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구문을 저희가 do부터 먼저 하는 거죠. 자, do 구문부터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 하면 일단은 첫 번째 수치를 찍어보는 거죠. k를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수치를 올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식이 나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while 구문으로 들어가서 해당하는 k는 10보다 작을 때 지금 구문을 실행하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먼저 저희가 이제 로직을 작성하다 보면 이런 첫 번째 구문을 먼저 실행할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첫 번째 구문을 실행할 때 저희는
두 while 구문을 사용해서 해당하는 값들을 이렇게 출력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하게 되면 한번 볼게요. 자, 해당 내용들을 한번 출력받아 보시면 자, 여기의 내용은 이거죠. 예. 자, 해당 내용을 제가 출력받아 보겠습니다. 자, 먼저 10이라는 수치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10이라는 수치가 지금처럼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동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데이터와 그리고 반복문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